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 경제 이론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 경제학 원론을 공부했으니까 좀 아실 것 같은데 좀 스피드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수요, 주택 수요량이 있고요. 주택 공급, 주택 공급량이 있습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주택 시장이고 그 적절한 데서 만나가지고 균형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주택 기본적인 골격이 됐습니다. 자, 수요의 특징입니다. 주택 수요의 특징이죠. 첫 번째,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구하는 자금을 축적하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주택 수요는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결정 과정이 좀 복잡하고 좀 전문적인 법률적인 부분도 들어있고요. 또 특수하게 뭐 중개인이란 이 중간에 개입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택 수요의 탄력성이나 주택 종류에 따라 좀 수요가 다릅니다. 수요량의 특성입니다. 수요량하고 수요가 다른데요.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생기는 건데 수요자들이 실제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 아니고 구매하려고 의도하는 양이고 유효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수요자가 주어진 가격에서 구매하고는 최대 양이죠. 주어진 가격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최대 구입 가격을 주택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자, 수요 곡선은 뭐 일반적인 상품의 수요 곡선은 거의 같습니다. 가격과 수요량이 역관계 비례관계죠. P1 가격이 있으면 Q1인데 가격이 P2로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거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요. 자, 이 결정 요인은 뭐냐면은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하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가구수, 핵가족, 1인 가구 늘어나고 대가족이 세가족으로 하니까 늘어나고 또 소득 수준이 높으면 좀 더 나은 집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 소비자 기호 이러겠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조세나 부동산 금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값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에 결정을 미치죠. 자, 제약 요인도 있습니다. 제약 요인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죠? 또 공급상 규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토지 구매한다든지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정권 등 대체제의 상황입니다. 요즘 뭐 주식이 떨어지니까 뭐 동학 개미 운동하면서 막 젊은 친구들이 막 주식을 가는데 집을 사기는 너무나 돈은 부족하니까 어떻게 가는 거죠. 그런데 가면 집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겠죠.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따 뭐 금리라든지 뭐 공금 과세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거는 수요량의 변화고요. 우측에 있는 건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수요의 변화는 그 D자리에서 D1으로 수요가 주는 거고요. D2로 가면 수요가 느는 겁니다. 동일한 가격에 쌓는 거죠. 자, 수요 함수입니다. DN인데 이거는 함수인데 수요량은 함수인데 가구수 FH 가구수고 V는 공가 주택의 가격 또는 다른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갖고요. 소득 수준 자사, 웰서, 그리고 텍스, 그리고 인터레스트, 금리 뭐 이런 거에 다 복합적으로 영향이 받는 수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수요의 탄력성인데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주택 수요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율하고 주택 수요량의 변화인데 뭐 이런 거 있다 정도 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 공급입니다. 공급은 자, 땅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이 부정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주택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늘릴 수가 있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생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되 무한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이런 공급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 자, 공급 곡선은 자, 가격 수준과 공급량의 양의 비례관계인데 P1의 가격에서는 Q1입니다. 그리고 P2에서는 Q2고 자,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늘립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똑같은 거고요. 굉장히 스피드 거. 자, 공급이 결정 여부는 주택이란 재화의 가격, 그리고 생산 요소. 주택을 만들기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동력도 들어가고, 뭐 자재도 들어가고, 그죠? 기술 수준, 공급자의 예상 이런 것들이 공급의 기준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똑같이 좌측에 있는 거는 수요량의 변화, 우측에 있는 거는 공급의 변화입니다. 자, 이거는 주택의 장단기 공급 곡선인데요. S3는 그 탄력적인 걸 이야기하고요. S4는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변화도 이게 많이 변하죠. 그런 이야기죠. 자, 공급 함수입니다. 수요 함수와 비슷한데요. 자, 특정 시점 주택의 공급량
SNT인데 T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주택의 가격. 두 번째는 다른 특정 시주 주택의 재고, 생산 요소의 가격, 기술 수준, 금리 조세 이런 건 비슷하고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공급의 탄력성, 수요의 달비슷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런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공급의 탄력성이 다르죠. 중고주택은 신규주택보다 좀 빨리 공급이 되죠. 탄력적인 거고. 또 택지가 부정성이나 특징이 있다고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지의 물리적 공급은 변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이 단기 공급이 비탄력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주택의 부정성, 토지의 부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공급, 조금 전에 그래프로 이야기했죠. 공급 기간에 따라 탄력성이 다르죠.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인데 장기적으로 탄력적이다. 공사법 규제,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균형 가격은 가격과 시간인데요. S가 공급 공수, D가 수요 곡선입니다. 근데 P2에서는 공급이 많고 수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급 초과 현상이 생기고 P1에서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죠. 초과 수요가 있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퀄리브리엄 수렴을 하는 거죠.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균형 가격이 P0에서 Q1으로 결정이 되고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주택 시장의 특성입니다. 비신축적이다. 일반 상품하고 다르게 상대적인 겁니다. 주택이 비표준화되어 있다. 세상에 똑같은 집은 없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층에 따라 다르고 내부 인테리어 좀 다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알고 중개사만 알죠. 요즘은 그래도 거래하고 등기부등본의 가격을 공시하게 돼서 나름대로 공시가 됩니다만 또 그렇기 때문에 정보 탐색 비용이 좀 들어요. 요즘은 직방 다방 해가지고 앱으로도 확인하니까 많이 이제 오픈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은 지역성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 지역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매매 기간이 좀 장기고 또 부지 확보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또 황금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상품에 비해서 법적 제한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 시장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좀 있다. 이걸 알아야지 다른 제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주택 시장의 유형입니다. 주택 매도자가 우선적으로 키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있고 매수자가 갖고 있는 시장이 있죠.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경제가 안 돌아가고 돈이 부족하다니까 매도자는 팔라는 사람 많은데 매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죠. 또 객체로 아파트 단독주택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이 있을 수 있고 또 범위로 개별적인 시장, 부분 시장은 지역별, 규모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분 시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택 시장에는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 주택 시장의 기능 특히 네 가지인데요. 첫째, 교환 기능, 당연한 거고, 또 공간과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 가격 창조, 정보 제공 기능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요즘은 많이 투명화되고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아직 끝간에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된다. 그때 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게 정책 담당자의 역할이다. 이걸 아십니다. 자, 주택 수요와 단기 균형입니다. 이거는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D0에서 D1으로 늘면 가격이 늘고 수요량도 는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공급인데 이거는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이 S0에서 S1으로 늘게 되면은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공급량. 경제학 이야기인데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필터링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한번 용어가 나와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택 순환 과정입니다. 요거는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소득이 낮은 계층이 살던 소득이 높은 사람이 살던 주택 새로운 주택을 가면은 기존에 살던 사람의 저소득층이 들어가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순환 과정이라 하는데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실정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작동이 안 되더라.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네, 이런 개념 정도, 용어 정도는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택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택 정책이 왜 필요하냐? 그는 서구의 한 100년 정도의 경험을 보니까 시장이 가만히 놨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 규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필요한 이유를 뭐 7가지 적었는데요. 자유시장. 자유시장이 맡기면 수요와 공급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서 주택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시장 실패가 발생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 독점도 있고 정보 구독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하게 되는 거고 이야기했죠. 외부재, 가치재 이야기도 했고요. 형평성 이야기도 했고 주택 수요 계층과 소유 계층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소유는 현대에서 더 필요하죠. 특히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계층 문제는 주거복지로 해결해야 되죠. 주택 소요 이적 계층이 있다는 겁니다. 거시경제정책적으로 또 경제가 침체됐을 때 주택 경기를 살려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고 또 그 반대인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주택 정책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 수요 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택 수요는 주택이 원하는 가구, 개인의 욕망, 능력, 요꼭 집합적 표현인데 뭐 경제적인 측면이고요. 주택 부분에 대한 모든 가계지출, 정보지출, 제도 경제적으로 수요와 공급할 때 그 수요고요. 이전은 일정한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서 요구되는 주택의 양가질인데 이 부분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는 꼭 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계급, 주택 정치, 필터링, 주택 소요, 주택 수요 이 5가지 개념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